당뇨에서 암까지 놀라운 면역 효과 및 치료하는 햇빛의 놀라운 기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심장질환, 관절염, 당뇨를 예방하는 햇빛. 저명한 암 학회지 캔서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자외선에 대한 노출이 충분치 않을 때 서유럽과 북미 대륙에서 중요한 암 발병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연구 결과는 미국 동북부와 남서부의 식습관이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동북부의 뉴잉글랜드에서 암에 의한 사망률이 미국 남서부 지역에 비해서 2배가량 높다는 것이다. 미국 북부 지역의 겨울은 몸에서 비타민 D 합성이 중단될 정도로 일조량이 매우 부족하다. 연구에 의하면 최소한 13개의 악성 종양이 햇빛 부족에 의한 영향을 받았고 소화기관에 생기는 암이 특히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준다. 비타민 D.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다. 식품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지만 햇볕에서 나오는 자외선에 노출된 다음 몸에서 합성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비타민 D는 생물학적으로 비활성 상태이고 이것이 몸에서 활성 상태가 되려면 2개의 수산화 반응을 거쳐야 한다. 칼시트리올은 몸에서 발견되는 비타민 D의 활성형이다. 비타민 D의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은 혈중 칼슘과 인의 농도를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다른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호르몬과 함께 꼴 무기와 무기질이 뼈의 침착함을 촉진한다. 비타민은 햇빛을 쬐면서 만들어질 수 있고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다. 햇볕에서 나오는 자외선은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을 유도한다. 비타민 D의 주요 역할. 비타민 D는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것 외에 여러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 이를테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질환, 다발성 경화증, 당뇨병, 암, 심장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타민 D다. 비타민 D와 심장질환. 비타민 D 결핍은 염증의 증가와 관련 있다. 몸에서 염증이 증가하면 관상동맥성 심장질환과 당뇨를 포함한 만성 염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비타민 D는 심근세포에서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칼슘 농도를 조절하지 못하면 심근 세포가 적절히 팽창과 수축을 하지 못해 효율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지 못하게 되어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심장의 건강을 위한 비타민 D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비타민 D와 근골격 질환. 모유 수유가 유아에게 이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은 틀림없지만 피부가 검은 산모가 모유를 줄 경우는 아이가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하루에 최소한 400IU의 비타민 D 보충제를 공급해줘야 한다. 모유 수유 지지자들이 모유를 완전 식품으로 여기기에 이런 연구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아프리카계 미국 어린이들에게서 구루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비타민 D 결핍으로 일어나는 질병이다. 비타민 D는 비타민이 아니고 음식물에 천연적으로 들어있지 않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전구체다. 모유를 비롯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완전 식품에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는 것은 이로써 설명될 수 있다. 우유. 우유에 들어있는 비타민 D는 합성 비타민 D로 이것은 햇빛이나 천연 버터 등으로 얻어지는 비타민 D산만큼 효과적으로 비타민 D를 대체하지 못한다. 우유에서 나온 비타민 D가 비타민 D 결핍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선진적으로 발견되는 형태가 아니어서 우리 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우유에 들어있는 비타민 D는 합성 비타민 D로 이것은 햇빛이나 천연 버터 등으로 얻어지는 비타민 D산만큼 효과적으로 비타민 D를 대체하지 못한다. 이 암을 예방하는 햇빛. 연구에 의하면 햇빛을 통해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증가할 때 유방암 발병 위험이 50% 감소하고 대장암 발병 위험은 65%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타민 D 및 칼슘 보충제가 암 발병 위험을 무려 77%나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밝혀졌다. 암에는 유방암, 대장암, 피부암 외에 다른 암들이 포함된다. 이런 연구 결과는 비타민 D가 현대 과학을 통해 알려진 어떤 항암제보다도 더 강력하게 암 발병 위험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약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비타민 D는 현대 과학을 통해 알려진 어떤 항암제보다도 더 강력하게 암 발병 위험을 예방한다. 3. 비타민 D 결핍으로 발생하는 질병과 건강상의 문제들. 골다공증은 주로 비타민 D 결핍에 의해서 발생하며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있으면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 우울증, 대장암, 정신분열증을 예방할 수 있다. 구루병은 비타민 D 결핍에 의해 뼈의 변형과 장애가 일어난 질병이다. 비타민 D 결핍은 제2형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고 췌장의 인슐린 생산을 저해한다. 비만은 정상인에 비해 2배 이상 비타민 D를 필요로 한다.
비타민 D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 건선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계절성 우울증은 햇빛이 부족하여 멜라토닌 불균형이 생길 때 발생한다. 만성 비타민 D 결핍은 섬유근 육통으로 잘못 진단 내려지기도 한다. 햇빛에 의해 만들어진 비타민 D와 비교할 때 합성 비타민들은 효과가 매우 적거나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우유 등에 첨가된 비타민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4. 햇빛과 운동의 조합.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은 같은 양의 햇볕을 쬐더라도 피부색이 밝은 사람에 비해 적은 양의 비타민 D를 합성한다.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양의 차이가 나는 것은 부갑상선 호르몬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혈압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유럽에서 건너간 민족에 비해서 고혈압 환자가 많다. 실외 운동. 실외에서 햇볕을 쬐면서 하는 운동은 아무런 부작용 없이 무료로 고혈압을 치료하는 최선의 비의료 치료 수단이다. 하루에 1시간씩 자외선을 쬐는 환자들의 경우 56일 만에 혈압이 눈에 띄게 감소한다. 평생 고혈압 약. 병원에서는 고혈압 환자가 평생 고혈압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햇빛과 채식을 기본으로 하는 영양 공급으로 쉽게 혈압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운동과 일광욕은 모두 심장에서 한 번에 보내는 혈액의 양으로 측정되는 심장의 능률을 증가시킨다. 이같이 햇빛요법을 이용하면 심장을 자극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운동과 일광욕은 모두 심장에서 한 번에 보내는 혈액의 양으로 측정되는 심장의 능률을 증가시킨다. 당뇨병. 햇빛은 약처럼 단순히 질병의 증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정신의 균형을 되찾게 해준다. 햇빛은 필수 영양소가 정도가 아니라 기적의 치료제로 취급받아야 마땅하다. 당뇨 역시 운동과 햇빛의 도움으로 치유될 수 있다. 당뇨병 환자가 운동을 하거나 일광욕을 한 뒤에는 혈당 수치가 떨어진다. 일광욕을 하면 몸에 축적된 글리코겐의 양을 감소시키는 효소 생산을 자극한다. 일광욕을 한 지 2시간이 지나면 글리코겐을 합성하는 다른 효소가 조직 내에서 글리코겐의 축적을 증가시키면서 혈당 수치를 떨어뜨린다. 햇빛이 인슐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광욕의 효과는 며칠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우울증. 자연스러운 일광욕은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이 있다. 햇볕을 쬐면 뇌에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세로토닌의 양이 증가한다. 그래서 낮 시간 동안 해가 있는 바깥에서 활동을 하면 좀 더 밝고 긍정적인 기분이 만들어진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햇빛 치료법에는 인공 태양광이 사용된다. 이때 쓰이는 빛 상자는 자연스러운 햇빛의 효과를 흉내낸 것이다. 비타민 D의 유익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일광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광욕을 하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햇볕을 쬐면 뇌에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세로토닌의 양이 증가한다. 골밀도. 비타민 D는 칼슘을 유지하고 골밀도를 개선하여 골절 위험을 감소시킨다. 비타민 D는 근력과 근기능을 강화하고 넘어져서 골절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감소시킨다. 감기. 자외선은 쬐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50% 감소한다. 햇볕을 쬐는 사람의 면역체계는 지속적으로 높은 효율성을 유지한다. 또 겨울 동안 추가로 자외선을 쬐는 어린이들은 신체적 능력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서 따뜻한 지역으로의 여행은 겨울 동안 면역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햇빛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 저질의 식단 가공식품. 우리 몸은 음식이 들어있는 건강하지 못한 지방에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선텐 오일과 스킨 로션에도 매우 안 좋은 기름이 있다. 위험한 것은 자외선이 몸에 있는 지방과 반응해 활성산소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정상적인 세포에 손상을 입혀 있고 암성세포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햇볕을 위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진짜 범인은 지방만 가득하고 신선한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이 부족한 식단이다. 우리가 과일, 채소 그리고 통곡물이 풍부한 식단으로 식사를 한다면 풍부한 영양과 항산화 물질 그리고 활성산소를 예방할 수 있는 식물성 물질들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항산화 물질은 우리의 피부가 햇빛에 너무 빠르게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좋은 기름 버진 의미. 견과류, 올리브 등에서 식물성 오일을 추출하는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이 수압 프레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고대로부터 사용된 방법으로 가장 질 좋은 오일을 얻을 수 있고 갖고 있는 영양소를 가장 많이 남길 수 있다. 압력을 가하기 전에 열을 가하지 않고도
충분한 양의 오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재료는 참깨와 올리브다. 수압 프레스에 의해서 얻은 참기름과 올리브만 진정한 냉압착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버진 오일이란 용어가 법적 규제가 없이 사용되기에 혼란을 주고 있다. 올리브 오일에서 버진이라는 단어는 열을 가하지 않고 수압 프레스를 이용해 맨 처음 짜낸 오일을 말한다. 이렇게 짜낸 오일은 자연 상태에 가장 가까워서 자연스러운 색과 냄새 향을 갖고 있다. 또 영양이 가장 풍부하고 파괴가 덜 되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열압착기를 이용해서 오일을 생산하는 것이다. 열압착기의 온도는 대략 200-250도 온도가 유지된다. 마지막 방법은 용매를 사용해서 추출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건강에 해롭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기름을 제출할 수 있어 식품 제조업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데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두유의 98%가 여기서 추출한 것이다. 용매로 사용하는 것들은 대부분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휘발성 석유들이다. 올리브 오일에서 버진이란 의미는 열을 가하지 않고 수압 프레스로 추출한 것을 의미한다. 최고의 오일이다. 햇빛은 치유의 힘. 햇빛을 쬐면 몸의 조직에서 산소의 사용량이 증가하지만 볕을 쬐지 못하면 우리 세포는 산소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다. 이것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기능하면서 빨리 늙어 심지어 죽음을 맞기도 한다. 햇빛이라는 영양소의 결핍으로 굶주렸을 때 우리는 자연이 이미 치료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엉뚱한 곳에서 도움을 얻으려 한다. 아픈 사람들이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심지어 커튼을 치고 창문을 닫는다. 그들은 자연이 만들어준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빛을 쬐면 몸의 조직에서 산소의 사용량이 증가하지만 볕을 쬐지 못하면 우리 세포는 산소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다. 햇빛을 더 많이 쬐는 방법. 햇빛은 영양소이면서 약이고 동시에 해결책이다. 햇빛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적절한 양의 햇빛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몸이 알려준다. 실내에서도 충분한 햇빛을 누리고 싶을 때는 가능한 한 창문을 열어준다. 그리고 커튼을 열어준다. 겨울과 봄, 가을에는 햇빛이 부드러워 여름처럼 정오 무렵에 햇빛을 피할 이유가 없다. 겨울의 아침과 저녁 시간은 햇빛의 강도가 약하기에 정오 무렵의 한낮에 햇볕을 쬐는 것이 더 좋다. 겨울에도 바람을 완벽하게 가릴 장소만 있다면 추운 겨울에 충분히 일광욕을 할 수 있다. 일광욕을 하고 나서 몸을 씻을 때는 되도록 비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비누는 햇빛에 노출되어 있는 동안 피부에서 생산된 비타민 D를 포함한 모든 유분을 제거한다. 피부에서 생산된 비타민 D를 몸이 흡수하는 데는 최대 48시간이 필요하다. 또 일광욕을 할 때는 당연히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서 안 된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피부에서 어떤 형태의 비타민 D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버진 코코넛 오일과 올리브 오일은 천연 보습제로 특히 햇빛 화상을 치유하는 데 효과적이다. 햇빛은 영양소이면서 약이고 동시에 해결책이다. 햇빛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실내에서도 충분한 햇빛을 누리고 싶을 때는 가능한 한 창문을 열어준다. 그리고 커튼을 열어준다. 우리가 적절한 양의 햇빛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몸이 알려준다. 6태양 응시. 솔방울샘. 뇌의 솔방울샘으로 들어온 광선은 뇌 안에서 화학적인 신호로 바뀌어 몸의 여러 장기와 기관으로 전달된다. 과학자들은 밝은 빛이 솔방울샘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성을 촉진하지만 솔방울샘에서는 기분과 수면을 조절하고 생식 기능과 체온을 조절하는 것보다 더 심오하고 복잡한 효과를 나타내는 다른 신경화학 물질도 만든다는 것을 알아냈다. 제3의 눈. 과학자들은 솔방울샘을 태화된 제3의 눈이라 부른다. 실제 솔방울샘은 주요 내분비샘인 뇌화수체와 함께 태화된 눈이 아니라 잠시 활동을 중단한 제3의 눈으로 불린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고차원적인 에너지의 원천으로서 제3의 눈은 항상 심령의 힘을 일깨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3의 눈을 활성화하고 높은 차원의 것들을 감지하려면 솔방울샘과 뇌하수체가 함께 진동해야 하는데 이는 명상이나 태양 응시를 통해 가능하다. 솔방울샘에는 자석 물질이 있어 자신만의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이 자기장은 지구의 자기장과 상호작용을 한다. 동이틀 무렵의 태양풍은 지구의 자기장을 충전시키고 송가선을 자극한다. 바로 이것이 종교적 교리에서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가 명상을 위한 최적의 시간이고 태양을 응시하기 가장 좋은 시간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이 시간에 송가선이 뇌 하수체를 자극하여 인간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만든다. 태양 응시.
클레오파트라는 뇌 하수체를 자극해 젊음과 미모를 되찾기 위해 이마에 자석을 갖다 대기도 했다. 그녀는 머리 안에 이미 자석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태양을 응시하는 기법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치 않다. 매우 간단하다. 아침 혹은 저녁 무렵에 태양이 떠오르거나 지기 전 1시간 이내 태양을 응시한다. 하루에 15분 정도 3개월 태양을 응시한다면 태양을 통해 전달되는 태양의 에너지가 눈을 통해 들어와 망막 뒤쪽에 위치하여 뇌로 연결되는 통로인 시상하부를 충전한다. 이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얻으면 정신적 긴장과 걱정이 사라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좀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근심과 우울함이 사라지는 것이다. 여러분의 뇌는 걱정과 두려움을 떨치고 치유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에 새롭게 공급받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태양을 응시하면서 얻는 혜택 중에 자주 보고되는 것이 바로 시력의 개선이다. 우리는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태양으로부터의 치유에 의존해 왔다. 과학자들은 솔방울샘을 태화된 제3의 눈이라 부른다. 하루에 15분 정도 3개월 태양을 응시한다면 태양을 통해 전달되는 태양의 에너지가 눈을 통해 들어와 망막 뒤쪽에 위치하여 뇌로 연결되는 통로인 시상하부를 충전한다. 이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얻으면 정신적 긴장과 걱정이 사라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좀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근심과 우울함이 사라지는 것이다. 여러분의 뇌는 걱정과 두려움을 떨치고 치유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에 새롭게 공급받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태양을 응시하면서 얻는 혜택 중에 자주 보고되는 것이 바로 시력의 개선이다. 우리는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태양으로부터의 치유에 의존해 왔다. 그래서 햇빛은 최고의 천연 치료제인 것이다. 자연에선 없어선 안 되고 믿을만하며 그 양도 풍부한 천연 치료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햇빛이다. 햇빛은 자연의 약국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효과가 강력한 것이다. 햇볕에 노출되는 것이 무자비하게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피부암의 원인이 된다고 시시때때로 경고하는 것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거나 두려움을 안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 목적이 자외선 차단제를 비롯한 햇빛 차단 제품의 판매를 늘리는 것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자외선 차단제는 기껏해야 햇볕에 의한 화상을 방지할 뿐이다. 진짜 치명적인 형태의 피부암인 악성 흑색종을 예방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예방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모두 적당한 햇빛을 쬐어 건강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